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의 큰 이슈 두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는 최근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그동안의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상승하면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죠. 특히 돌아온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다는 것도 새로운 기대를 낳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돈 파는 가게에서는 이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는 7월 10일 날 방송을 했죠. 그런데 그 뒷날부터 바로 오늘까지 정말 거침없이 올랐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 축소 이야기도 두어 번에 걸쳐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삼성전자는 방송하고 나면 그 뒤에 며칠 올랐습니다. 물론 또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최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8월 8일 날 삼성전자에 대한 두 번째 방송 대만의 TSMC가 급등했으니까 이제는 삼성전자 차례일까? 나는 조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월요일 날 조금 내리더니 오늘 화요일 또 조금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에 대한 이 이야기를 오늘 전해 드릴 텐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처럼 시가총액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 종목들이 특히 현대자동차처럼 단기간에 엄청나게 급등하는 것 흔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대형주가 급등하는 그 비밀 어디 있을까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조금 이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주가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외국인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좀 더 팔기도 했고 오늘은 또 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반도체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아닐까? 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대형주 급등의 비밀에는 현대자동차의 최근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의 최근 흐름이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가 7월 10일 날 공개한 동영상 제목이 이렇습니다. 10년의 40배 공룡들의 반격해서 구체적으로는 테슬라, GM, 니콜라보다 현대자동차가 그 중에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찍으라면 현대자동차가 좋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7월 10일 날 방송을 했죠. 이 방송한 이후 지금 그림에서는 현대자동차 7월 10일 방송 이후 일봉 차트입니다. 즉 매일매일 종가를 이렇게 표시해서 흐름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자, 방송을 제가 10일 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 현대자동차 주가가 거의 절벽을 타고 오르듯이 급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날짜별로 종가를 한 번씩 보면요. 자, 7월 10일 방송을 했던 그 때까지는 한 주당 10만 원에 못 미쳤습니다. 10만 원 이하에서 계속 놀고 있었죠. 그러다가 방송한 이후부터 10만 원을 돌파하기 시작하더니 계속 쭉쭉 빵빵 오늘 종가 오늘 8월 11일 날 종가는 마침내 17만 9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비율로 보면요. 7월 10일 날 방송했던 종가가 98,300원 그리고 오늘 8월 10일 날 종가가 17만 9천 원이니까 무려 7월 10일 이후 오늘까지 영업일 기준 토요일 일요일 빼고 영업일 기준으로 22일인데 22일 동안 무려 82%가 올랐습니다. 자, 대형주가요 22 영업일 동안 82% 거의 2배 가까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약 미국이었다면 거의 테슬라급 급등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한국 주식시장에도 대형주가 시가총액의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1등이고 현대자동차는 이제 많이 올라서 시총이 7등입니다만
어쨌든 뭐 탑10에 들어갔던 이런 기업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는데요. 어쨌든 시총이 이렇게 엄청난 기업이 이렇게 급등하는 그 비밀, 여러분들은 혹시 현대자동차가 뭐 수소차, 전기자동차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더 큰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돈 파는 가게가 두 차례에 걸쳐서 비중 축소를 말씀드렸죠.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될 것은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비중 축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투자하지 마라, 샀던 거 다 팔아라, 이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면서 오르면 조금씩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죠. 어쨌든 삼성전자 비중 축소에 대한 관련 동영상은 두 차례, 첫 번째는 7월 22일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을 줄여야 하는 5가지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엊그제 토요일이었습니다. 8월 8일. 대만의 TSMC가 급등하는데 다음은 삼성전자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 참 재밌습니다. 보면요, 제가 22일 날 방송했죠. 22일 날 방송하고, 그리고 또 8일 날 방송했는데, 22일 날 삼성전자 비중 축소를 방송하자마자 그 뒷날부터 올랐습니다. 그 뒷날부터 오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또 조정이 되었죠. 그리고 또 어제 8일 날 방송을 하고 어제 월요일 날 뭐 조금 이제 내리다가 오늘 또 살짝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삼성전자에 대한 제가 최초 방송 22일 날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뭐 오늘자까지 이제 이 정도, 뭐 현대자동차급은 아니지만 올랐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일자별 종가를 한번 보면요, 방송을 제가 이제 22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54,000원 정도였습니다. 54,700원. 그러다가 한 뭐 2, 3일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그 다음에 한 27일부터 55,000원을 올라서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계속 올라서 7월 29일 날 마침내 종가 기준 59,000원을 이제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또 며칠 내렸죠. 며칠 내리다가 오늘 또 살짝 올라서 58,200원으로 오늘 종가를 마쳤습니다. 구체적인 수익률을 한번 따져볼까요? 자, 7월 22일 종가가 54,700원, 그리고 7월 29일 종가 59,000원. 뭐 오늘 종가가 7월 29일 종가보다 저금으로 못 미침으로 제가 기준을 7월 29일 종가 기준을 가져온 겁니다. 자, 7월 22일 이후 마찬가지로 토 1 빼고 5영업일 동안에 삼성전자는 7.8% 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82% 올랐죠. 무려 현대자동차의 10분의 1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3일 만에 56,800원으로 하락한 다음에 오늘 다시 조금 상승했죠. 자, 어쨌든 이제 반도체의 대장주 1등주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도체 랠리가 시작하는 것 아닌가라는 또 기대감이 많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두 종목은 이렇습니다. 자, 화끈한 현대차 그리고 인색한 삼성전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이따가 대형주 급등의 비밀에 같이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묶어서 설명드릴 건데 이야기 하나입니다. 이야기 하나인데 이렇게 적용은 달리 된다는 거죠. 사실은 최근에 보면 이 메가톤급 이슈는 바로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삼성전자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메가톤급 이슈가 최근에 별로 없습니다. 뭐 늘 해왔던 수소자동차, 또 늘 준비해왔던 전기자동차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GM 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은 다 전기자동차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슈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냉정하게 평가하면 뭐 기존의 이슈 그대로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런데 삼성전자는 메가톤급 이슈가 있었죠. 알다시피 인텔이 7나노 칩 생산이 최소 6개월 이상 연기되면서 그것을 이제 외주로 줄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줄 것이냐? 대만의 TSMC 그리고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다. 아니면 나누어 줄 수도 있다. 자,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올랐다라는 거죠.
제가 방송 드린 22일 날 이후에 오른 것은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전 세계적인 이제 수요 공급, 일반적인 수요 공급 총량의 변화가 아니라 이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인텔의 나쁜 이슈가 생기면서 어부지리로 삼성전자한테 영향이 왔던 그 이제 이슈 있다는 건 삼성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도체 전체 총량의 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닥 의미가 없이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인텔 이슈가 돌발적으로 생겼다. 어쨌든 메가톤급 이슈는 삼성전자인데 오히려 주가가 화끈하게 오른 것은 현대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인색하게 올랐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대형주 급등의 조건을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형주 급등의 조건. 쉽지 않은 대형주의 급등, 그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화끈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왜 인색하게 올랐을까? 그리고 어쨌든 반도체 랠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외국인이 돌아왔네? 이런 등등. 자,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볼 건데요. 오늘 이야기는 지금 이제 제 화면에 지금 붙바지로 있는 제 책 있죠. 부자들의 습관, 또 버티는 기술의 참고 페이지는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보면 바로 테슬라와 GM, 바로 이 대목인데 테슬라와 GM 이야기가 있고요. 자, 이 테슬라와 GM을 그대로 확장하면 현대자동차 이야기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마존과 월마트,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쿠팡, 이마트, 맥도날드와 파리바게뜨. 자, 이 기업들을 이게 대조적으로 보면 좀 대비되죠. 왼쪽에 있는 기업들은 일종의 신산업,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은 구산업. 자,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123페이지 테슬라와 GM, 자, 책에 있는 이 이야기. 자, 책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소설책 아닙니다. 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요, 203페이지입니다. 기로에 서게 될 기업들. 자, 기로에 서게 될 기업들. 자, 여기에서 보면 상상에 투자하라 나오죠. 상상에 투자하라. 그리고 분야별 글로벌 카테고리 킬러. 자, 이 상상에 투자하라, 이것이 오늘 대형주 급등의 비밀, 그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0년 내 사라질 기업들, 밑에 보면 to be or not to be, 기로에 서게 될 기업들. 자, 이것들도 오늘 이야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돈파는 가게 방송 최근에 계속 하면서 어떤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어떤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방송했던 현대차 그 이야기도 제 책을 확장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삼성전자 역시도 제 책을 확장해서 말씀드린 거고, 오늘 이야기도 확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적용되고 앞으로도 적용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두 가지, 첫 번째 대형주 급등의 비밀,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랠리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형주 급등의 조건,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형주가 급등한 이유, 즉 현대자동차를 적용하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대감이라는 거죠. 아니,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로 인해서 장사를 잘 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다릅니다.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제조업 기반, 이 기존의 경제에서는 단순한 매출 증가, 이 기존의 경제에서 어떤 기업에 가지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매출 증가, 그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실적 개선, 이것이 기대감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의 기업들에 가지는 주식 상승에 대한 기대는 이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매출 증가, 실적 개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전기차의 시장을 확대해서 매출도 일으키고 실적도 개선하는 그 기대감, 비슷해 보입니다만, 자, 이 이야기를까지 들으면 많이 다를 겁니다. 자, 이제 4차 산업은 우리가 새로운 경제라고 합니다. 이 4차 산업에서 기반하는 새로운 경제의 기대감은 어떤 기대감이냐 하면요,
사용자 경험에 바탕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기업, 또 그로 인해서 가슴이 투자자든 소비자든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대감이 바로 대형주 주가 상승, 그것도 급등을 일으킵니다. 예컨대 그런 거죠. 수소차, 전기차 이로 인한 단순한 매출 증가, 실적 개선, 이 기대감 때문에, 숫자로 들어 예상될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이 현대자동차가 뭐 22 영업일 만에 2배 가까이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중소기업도 아니고 코스닥도 아닙니다. 시총 10위권 이내 기업이 이렇게 2배 가까이 급등한 예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전기차, 수소차가 지금 당장에 뭐 큰 매출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유럽의 수소차 뭐 몇천 대 주문 받았다라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시총 상위권에 있는 이 주가를 2배 가까이 단기간에 끌어올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요? 바로 두 번째 기대감. 이 4차 산업 기반한 새로운 경제, 즉 이 현대자동차는 단순하게 제조가 아니라 이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기업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투자자 또는 소비자들의 가슴을 뜨거워지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좋은 예죠. 그리고 애플도 좋은 예입니다. 테슬라를 이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예약을 해놓고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동안 엄청나게 행복한 상상들을 많이 합니다. 바로 사용자 경험의 바탕은 자신의 미래를 스토리텔링 해보죠. 행복하고 즐겁게. 자, 그 기대감이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 스마트폰에 대한 매니아층은 엄청 뭐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스마트폰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매니아층이 두텁죠. 자, 그건 역시도 애플이 지금까지 계속 뭐 아이팟 등등의 음악, 뭐 지금 또 스마트폰, 그리고 계속 지금 펼쳐나가는 금융 서비스 등등을 통해서 이 소비자 또는 투자자들이 애플과 함께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고 스토리텔링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대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업이 바로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시가총액이 제일 크죠. 자,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 4차 산업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의 모든 기업들은요, 단순하게 상품 제조를 뛰어넘어서 서비스로 인식되는 기업이 되어야 할 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로 인해서. 즉 단순하게 지금처럼 상품 많이 팔아서 그 기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주가. 자, 삼성전자가 예죠. 삼성전자가 인텔 때문에 특수를 누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끌어올릴 수 있는 주가는 바로 7.8%였다는 거죠. 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실제로 삼성전자가 인텔의 수주를 받는 것이 확정이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똑같이 기대감이라고 볼 때 단순하게 상품 매출로 통한 실적 개선의 기대감만으로는 현대자동차의 2배 가까운 급등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교되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급등하는 대형주 정체성 인식 조건.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 표현이 제가 압축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네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제조업으로 인식되는 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인식될 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자, 애플, 아마존. 자, 이 세 개 기업들을 제조업으로 인식할까요? 서비스업으로 인식할까요? 서비스업으로 인식합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자신의 사용자 경험을 통한 히스토리를 쌓을 수 있는 거죠. 자, 테슬라 아까 예를 들었죠. 애플 예를 들었죠. 자, 아마존 역시도 뭐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입니다. 또 아마존을 생각하면 내가 구할 수 있는 어떤 종목의 또 상품 서비스라도 내가 아마존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까야, 또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셀러 입장에서도 아마존을 통해서 내가 전 세계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 물건을 팔 수 있을까,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사용자 경험, 스토리텔링, 그것이 가슴을 벌렁거리는 기업이 되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슬라, 애플, 아마존은 제조업에 대한 정체성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정체성이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최근에 애플 많이 올랐죠. 또 아마존도 뭐 300만 원이 넘는 한 주당 종목인데 또 코로나 이후에 또 급등을 했죠. 그죠? 엄청난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들이 급등할 수 있는 거. 자, 테슬라도 말할 것도 없고. 자, 반대로 삼성전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 경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파이프라인 수익 모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죠. 근데 이 반도체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없고 또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즉 반도체는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갑니다.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스마트폰, 컴퓨터, 모든 종목 의료 장비에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도체를 보나요? 아니죠. 자동차를 보고 컴퓨터를 보고 스마트폰을 봅니다. 반도체를 보는 게 아니죠. 즉 반도체를 통한 사용자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서비스업인가? 제조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으로 가질 수 있는 주가 상승은 오직 매출 확대, 순이익 증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물론 지금 주가의 2배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건이 딱 한 가지. 지금보다 수익이 2배 늘어나야 합니다. PR, 주가 수익 비율하고 거의 일치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가는 것, 바로 기대감. 이게 서비스업이어야 한다는 거죠. 테슬라 지금 퍼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아마존도 굉장히 퍼가 비쌉니다. 현대자동차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기존에는 당연히 완성차를 파는 제조업이었습니다. 제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등을 펼쳐 나가면서 사람들은 이제 테슬라를 같이 연상합니다. 한국에서 말입니다.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수소차가 최근에 수소 택시에서 굴러다니죠. 또 충전소, 휴게소 가면 수소 충전사, 자동차 충전소가 막 눈에 보입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이 현대자동차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자동차, 이것을 내가 구매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상상들, 예를 들면 연료비가 절약되겠고 또 전기차에 대한 또 자율주행 이런 등등을 상상하면서 이제 비로소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자, 그것이 바로 단순한 실적 매출 기대 플러스 새로운 기대감이 현대차의 최근 주가를 급등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지금의 기업 정체성이 뭘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신되어 가는 중이다. 인식이, 소비자, 투자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저는 현대차를 제조업도 아닌 것이 세모, 서비스업도 아직 아닌 것이 세모. 자, 이렇게 표현해 둔 이유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꼭 이 테슬라, 애플, 아마존, 현대차뿐만 아니라 그러나 지금 제가 밑에 부연해 두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카오는 카카오도 아직 연간 기준으로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퍼가 PR이 안 나오죠. 그런데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수익이 계속 나오는 오래된 기업입니다만 또 계속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 카카오 네이버도 똑같습니다. 사용자 경험, 카카오톡, 또 카카오 뱅크 이런 등등의 사용자 경험, 또 카카오 택시 이런 등등이 자신의 이렇게 스토리텔링, 소비자 또는 투자자, 또 네이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주가를 실적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자, 이것이 기존의 이 제조업 기반의 구경제에 대한 기대감과는 많이 다른 거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물론 이 대형주가 이렇게 급등하면 또 조금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급등하는 대형주 대략 난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붙여보았는데, 저희 이거 7월 10일 날 현대자동차에 대한 영상에 댓글에 남겨주신 구독자분입니다. 보면 현대차 앞으로 괜찮을 듯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매수했는데 바로
주식 상승 시작했습니다.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왜냐하면 천천히 모으려고 했었는데 이거 참 난감해요 라는 표현을 했네요. 그렇죠. 주가가 갑자기 뭐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급등을 하면 이것을 지금 대략 뭐 이익 실현하고 수익 실현하고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죠. 자, 이때 제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실적보다 실적 플러스 기대감이 반영되어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면 대체로 반드시 조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정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이 현대자동차 매수를 보면 다 이런 것들이 엿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아주 실리 위주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에 예상되는 실적,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그 이후부터는 팔기 시작합니다. 자, 단순하게 이런 가슴이 벌렁거리는 기대감으로 이제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 그때는 외국인들은 조금 수익 실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최근 며칠간 보면 외국인은 계속 순매도를 했죠. 그게 이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보다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조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조금 팔았다가 좀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설령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게 언제 조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 이제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주도하죠. 개인들이 주도하는데 개인들은 계속 현대자동차를 출장 오늘까지도 사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현대자동차가 올랐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언젠가 조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테슬라도 뭐 조정 후 또 오르고 조정 후 오르고 하지 않습니까? 길게 보면 지금 현대자동차는 아까 세모 표시한 것처럼 제조업 회사에서 서비스업 회사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한다면, 이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전기차가 드라이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계속 이제 앞으로 확장되겠죠. 그것에 따라서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지금의 주가 조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이상으로 갈 여지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묻어둘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또 조정을 나름 기다렸다가 다시 아래에서 받칠 수도 있고, 자, 어느 쪽도 저는 투자자들의 그냥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반도체 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입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랠리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반도체 랠리를 볼 때 기준은 바로 삼성전자가 아니고요. 기준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니고 하이닉스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또 가전 등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물론 비중이 반도체가 압도적입니다만, 그러나 하이닉스는 오직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메모리 비중이죠. 반도체밖에 없는데, 따라서 반도체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하이닉스가 움직여야 돼요. 하이닉스까지 움직일 때 이제 반도체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 하이닉스 올해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올해, 자, 이때가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106,000원, 이게 이제 올해 최고가였고, 코로나 때문에 급락하고 다시 이제 오르고, 이때 거의 보면 거의 뭐 박스권입니다. 지난 6월달 초에 잠시 올랐다가 그 이후에 떨어진 상태로 지금 계속 박스 장세. 자, 이게 이제 최근의 그림입니다. 박스 장세를 유지하고 있죠. 오늘 종가가 어쨌냐면 81,300원이었는데 어제보다 100원 떨어졌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반도체 랠리의 기준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반도체 랠리는 아직은 아니다. 물론 이것이 뭐 내일 당장, 모레 당장부터 펼쳐질 수 있을지언정 저는 조심스럽게 아직은 아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 축소를 말씀드린 것도 그런 이유고요. 또 삼성전자 인텔 이슈가 정말 구체화되고 할 때 또 조금 눈여겨보아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도 장 후반까지 계속 순매수를 유지하다가 장막판에 순매도로 전환해서 끝났습니다. 그 외국인 역시도 이 삼성전자와 달리 하이닉스는 아직 그냥 계속 관망 중이다 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반도체 랠리는 본격적인 시작이다 라는 것은 저는 아직은 아니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외국인들은 돌아온 외국인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는 먼저 삼성전자부터 삽니다. 왜냐하면요. 삼성전자는 한국 시총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반드시 담아두어야 다른 종목들의 이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정말 몰빵하지 않고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정석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반드시 담아두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를 팔아라가 아니라 비중 축소, 너무 혹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적절하게 수익 실현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삼성전자를 담고 있어야 왜? 비중이 3분의 1이니까 우리 한국 시장에 다른 종목들과의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의 기준을 삼을 수 있기 때문이고 삼성전자가 오르고 내리냐에 따라서 또 전체 코스피 지수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또 가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주식을 한다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개인들이 꽤 높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막 이제 악성 댓글들도 많이 남겨두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일까? 저는 조심스럽게 아직은 아니다 생각 말씀드리고 또 뭐 인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때 조금 더 구체화될 때 그때 조금 더 뭐 비중을 늘린다 해도 늦지 않다 말씀드리고 우선은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죠. 자, 시대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대자비는 곤란하다. 즉,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드디어 2017년도 반도체 호황 그때 랠리가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바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죠. 시대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과거에 뭐 실적만 좋다고 오르는 시대는 아니다. 실적만 좋다고 예상된다고 오르는 그것은 한계가 있다. 설명드렸죠. 바로 실적 이상의 기대감, 가슴을 뛰게 하는 스토리텔링 소비자 경험들, 투자자 경험들이 가능할 때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동성 장세입니다. 경제는 좋지 않은데 기업은 좋지 않은데 돈이 너무 풍부해서 특히 개인 자금들이 풍부해서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에 대한 조금 전에 이제 쭉 설명드린 새로운 경제에 달라진 기대감을 생각할 때 이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서 가능하면 더 많이 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를 종목을 찾는다고 하면 저는 아직 반도체는 상대적 수익률 측면에서는 기대하기가 조금 저조하다,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도체 비중 축소 그 말씀을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는 있어야겠죠. 다만 너무 비중은 과하지 않게 아직은 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대형주 급등의 비밀 그리고 또 반도체 랠리 본격적인 시작일까라는 것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것을 한마디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의 오늘의 책갈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형주 투자의 기준은 바로 가슴이 뜨거운 기대감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에 투자할 때 정말 그 기업이 내가 스토리텔링, 사용자 경험이 가능한 종목인지 그로 인해서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할 것인지 또 투자한다면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지를 한번 가늠해 보면서 판단을 하면 이 좋은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돈 파는 가게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는 것은 구독자 본인을 위한 것이고요.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돕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2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